안녕하세요. 화학자 장홍재입니다. 삶을 편리하게 만든 물품 중 눌어붙지 않는 프라이팬을 과소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매끈한 표면 마감 처리 외에도 무언가 투명하고 얇은 물질로 코팅되어 물에도 기름에도 젖지 않는 특별한 도구가 되는데, 최근에는 이 코팅 물질에 대한 위기감이 폭발 직전까지 와 있죠. 오늘 이야기는 유해성 과불화 화합물과 이를 대체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에 대해서입니다. 눌어붙지 않는 코팅 프라이팬을 흔히 테팔이라 부릅니다. 사실 테팔은 프랑스의 조리기구 및 주방가전 회사명이지만 눌어붙지 않는 조리기구로 대성공을 거두며 테팔은 사실상 일반 명사화되어 있는 수준입니다. 테팔이라는 단어 자체가 코팅 물질로 사용된 테플론과 알루미늄 팬의 결합에서 탄생했으며 국가에 따라 티팔이라는 제품명으로 판매되기도 하지만 결국 핵심은 테플론입니다. 테팔은 등장하는 순간부터 눌어붙지 않는다는 특징으로 인기를 끄는데, 코팅이 없거나 벗겨진 프라이팬에 요리해본 경험이 있으시다면 단단히 달라붙어 잘 씻기지도 않는 불편함을 기억하실 수 있듯, 이제는 당연하지만 그때는 혁신적인 발명의 시작이었습니다. 테플론은 탄소와 플루오린, 다른 이름으로 불소로만 이루어진 고분자 물질의 상품명입니다. 테플론의 화합물명은 폴리테트라플로로에틸렌으로 4개의 플루오린이 결합한 에틸렌의 중합으로 이루어진 물질이라는 의미입니다. 줄여서 PTFE라 부르지만 아무래도 발음상 테플론이 훨씬 편하고 간단하죠. 테플론의 발명과 명명은 미국의 거대 화학기업인 듀퐁에서 이루어집니다. 로이 플렁킷은 새로운 냉매를 개발하기 위해 테플론의 단위체인 테트라플로르에틸렌 가스를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실린더에 넣어 보관한 TFE 가스가 다음날 열어보니 모두 사라지고 대신 흰색의 미끄럽고 왁스 같은 물질이 내부를 뒤덮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무게를 측정해보니 사라진 가스와 같았기에 화학 반응으로 새로운 물질이 표면에서 만들어졌을 것임을 직감합니다. 테플론은 매우 미끄럽고 열과 화학 물질에 대한 내구성이 강하며 잘 달라붙지 않는 성질을 가져 군사기밀로 지정되어 맨해튼 프로젝트에서 우라늄 농축 장비 밀폐에 사용되었습니다. 우라늄 농축을 위해 사용되는 6플로리다 우라늄 가스의 부식성이 매우 높아 테플론 코팅을 사용해야 버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쟁 이후에는 조리기구의 코팅은 물론이고 실험실에서 사용하는 밀봉 테이프나 오염 방지 기능을 갖는 물품들에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테플론 분자는 탄소 사슬이 플로린 원자들로 완전히 둘러싸여 있는 구조입니다. 카본 플로린 결합은 매우 강하고 안정적이어서 다른 물질과 반응하기 어려우며, 테플론의 거의 모든 화학 물질에 대한 뛰어난 내구성은 바로 이 화학 결합에서 유래합니다. 더욱이 플로린 원자는 매우 강한 전기 음성도를 가지고 있어 탄소 원자의 전자들을 강하게 끌어당깁니다. 이 때문에 분자 표면이 전기적으로 중성 상태에 가깝게 되고 다른 분자와의 인력, 바꿔 말해 응집력이 매우 약해집니다. 이처럼 표면의 분자 간 인력이 약한 상태를 낮은 표면 에너지라 말하는데, 테플론은 대표적인 초저표면 에너지 물질입니다. 결국 테플론은 높은 표면 장력을 갖는 물을 비롯한 유체와 낮은 표면 장력을 갖는 기름을 모두 수동적으로 밀어낼 수 있는 옴니포빅 코팅을 제조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테플론을 섬유 형태로 만든 것을 고어텍스라 부르며, 내부의 수분은 방출하지만 외부의 물 유입은 막는 일방통행성으로 운동 관련 의류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테플론 섬유의 미세 구조와 방수성으로 인해 물은 내부 모세관으로 유입될 수 없지만 땀의 증발에서 발생하는 수증기는 분자 크기이기에 빠져나갈 수 있는 셈이죠. 문제는 아무리 테플론이 내열성과 내화학성이 뛰어나다 해도 일정 이상의 고온에서는 탄소화합물의 특성상 분해가 이루어집니다. 예열을 목적으로 테플론 팬을 고온에서 가열하거나 가열이 이루어지는 식재료의 양이 적은데도 큰 팬을 고온에서 사용하다 보면 어느 순간 약간 어지러운 느낌이나 조리 후 머리와 몸에 갑작스럽게 열이 오르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고분자 물질의 증기가 흡입되어 발생하는 발열 반응이며, 테플론의 경우 더욱 심해 테플론 감기라는 표현도 있을 정도죠. 문제는 단순한 열감만이 아니라 폐 손상을 유발하는 아주 위험한 증상이라는 것입니다. 테플론의 열 분해로 생성되는 물질 중 플로리나 카보닐이나 플로리나 수소산과 같은 독성 물질들이 발생합니다. 이보다 더 위험한 물질이 400도 내외로 시작되는 퍼플로로 아이소뷰틸렌의 방출입니다. 과플로린과 아이소뷰틸렌이라는 이 물질은 대표적인 질식성 유독 기체이자 제1차 세계대전에서 화학 무기로 사용되었던 포스젠보다 10배 이상 독성이 강한 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무색 무취의 가스로 폐 부종을 일으킬 수 있으며 노출 직후에는 기침이나 가슴 통증이 가볍게 나타나지만 잠복기 후 호흡곤란과 사망으로 이어지곤 합니다. 유해 기체들의 발생이 260도부터 점차 진행되니 코팅팬은 저온 예열하거나 기름과 식재료가 없는 상태로는 예열하지 않는 것이 건강에 좋습니다. 이 물질에 대한 간이 비색 감지기도 사용될 만큼 위험한 물질이니 편리한 만큼 위험성이 함께합니다. 유독가스를 만들고 물리화학적 특성이 뛰어난 고분자 물질이라니 군용 무기 체계에 사용하면 정말 좋겠죠. 화학 무기로 사용하려면 직접 PFIB와 같은 물질을 사용하거나 더 분해되기 쉬운 불소 고분자를 넣는 게 좋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테플론과 같은 고성능 고분자는 오히려 플라스틱 폭발물인 PBX의 제조에 사용됩니다. 대표적으로 HDX106에 사용되며 역시나 듀퐁에서 개발한 과부라 불소 고무인 바이톤 역시 다양한 플라스틱 결합 폭발물에 사용됩니다. 문제는 사용하는 것은 좋지만 사용 후 고온에서 연소되면 온갖 유독 플루오린 화합물이 발생할 텐데 문제가 없을까요? 테플론이나 바이톤을 비롯한 탄소 화합물을 과부라 화합물이라 통칭합니다. 플루오린이 매우 많이 포함된 화학 물질이라는 의미이며 방수, 방유, 내구성 모두가 플루오린에서 유래하니 필수적인 요소죠. 그리고 이 내구성이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데 플라스틱의 사례와 동일합니다. 뛰어난 물성과 내구성으로 유용하게 사용되던 플라스틱이지만 오히려 내구성과 내화학성이 너무나 뛰어나 자연적으로 분해되거나 사라지지 않고 계속해서 환경 문제를 일으키는 것처럼 과부라화물 역시 분해되지 않는 강인함으로 계속해서 환경에 누적되어 잔여합니다. 이 때문에 만들어진 용어가 영원한 화학물질인 포에버 케미컬입니다. 이 유용한 물질을 사용하지 않는 선택지는 사라지기 직전입니다. 소화기나 조리도구, 의류, 화장품을 비롯해 내구성과 산화 방지가 필요한 모든 분야에서 코팅 물질로 쓰이고 있죠. 하지만 조금씩 벗겨져 나오는 과부라 화합물은 여느 오염 물질과 마찬가지로 토양과 수환경을 통해 순환하다 인간을 포함한 생명체에 유입됩니다. 체내에서는 면역 반응이나 갑상선 기능 이상, 지질대사 문제로 당뇨와 비만의 유발, 간 질환과 암, 그리고 생식 기능 이상을 종합적으로 발생시킨다는 사실이 드러나 과부라 화합물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미 사람이 많이 거주하는 환경에서는 유해 수준으로 측정되고 있습니다. 다행인 점은 아직까지는 플라스틱과 달리 과부라 화합물이 없이는 절대 살아갈 수 없는 상황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테플론을 비롯한 플루오린 기반 물질들의 사용을 감축하거나 금지하는 방향으로 의결이 이루어지고 있고 코팅 및 접착 부문에서 최대 기업 중 하나로 유명한 포스트잇의 3M 역시 2025년 말부터는 과부라 화합물을 만들고 적용하는 것을 중지하기로 발표한 지 오래입니다. 그럼 우리의 걱정은 다른 쪽으로 살짝 옮겨가죠. 어쨌든 그만 쓰는 것 같긴 한데 다른 대안이 있긴 한 걸까요? 무작정 이제부터 코팅 안 하니까 눌어붙으면 알아서 닦으시고 녹슬거나 벗겨지면 새 걸로 사라 그러면 약간 어처구니가 없어지는 것도 사실이긴 한데 뭔가 대책이 있어서 추진하는 걸까요? 이 고민의 시작은 모든 과부라 화합물이 해로운 것은 아니다라는 측면에서 가능해졌습니다. 플루오린이 연결된 탄소 사슬이 길면 길수록 더 큰 액체 반발성을 보여 기능이 뛰어나지만 이와 더불어 사슬이 길수록 독성이 높고 생물 축적이 증가합니다. 오히려 짧은 사슬은 단순한 화학물질로 인식되어 인체가 배출할 수 있고 최근에는 이러한 물질을 농축해 체외로 배출시키는 체내 미생물의 종류와 기능까지 처음 발견되었습니다. 현재 논의되는 방향으로 탄소 8개 이상의 긴 사슬은 금지되고 탄소 4개나 6개의 짧은 사슬은 제한적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한마디로 현 단계의 방침은 동일한 기능을 갖는 완전히 새롭고 안전하며 저렴하고 친환경적인 물질은 찾을 수가 없으니 유독성과 생물 농축이 미약한 짧은 사슬 물질로 대체해보자는 셈입니다. 유독성이 없는 PDMS 고분자를 기틀로 짧은 CF3 조각들로 꾸며진 플랫층이라는 구조가 제안되었는데 설명은 복잡하지만 간단히 표현한다면 플루오린 털이 달린 변기솔 같은 모양을 잔뜩 붙이자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연구에서 어려운 점은 물에 젖지 않는 방수는 구현하기 쉽지만 물과 정반대 특성을 갖는 기름에도 동시에 젖지 않는 물질과 표면의 구현이 쉽게 상상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플루오린 없는 메틸기만으로 같은 방식으로 시도한 것과 비교했을 때 단 하나의 탄소로 이루어진 초단쇄 플루오린 물질이
유기용매 방울의 제거를 훨씬 빠르게 이뤄내는 것이 확인됩니다. 물은 어차피 절대적인 방수가 쉽기에 딱히 비교할 필요도 없습니다. 기름때나 유기용매에 의한 오염 방지 여부 확인을 위해 각각 7개, 8개, 10개의 탄소로 이루어진 물질인 헵테인, 옥테인, 데케인을 분사하며 표면에서의 씻겨나감 정도를 실시간으로 비교합니다. 누가 봐도 초단세 불화물로 표면을 보호한 경우가 용매가 표면에 달라붙지 못하고 방울적 흘러내리게 만드는 것을 볼 수 있으며 기존 사용되던 6개 탄소 과불화 화합물과 비견되는 수준까지 나타나죠. 이 방식은 미국 섬유화학자 생료협회에서 개발한 등급 기준에 따르면 새로운 코팅은 6등급을 받았으며 이는 많은 표준 과불화 화합물 기반 코팅과 동등한 수준으로 유독성이나 환경 문제가 최소화된 형태로 표면 코팅의 대체제로 사용 가능함을 의미합니다. 이 과정에서 과불화 화합물 분자를 사용했지만 이는 만들 수 있는 한 가장 짧은 길이이기 때문에 생물 축적되지도 않습니다. 결론입니다. 물과 기름에 대해 동시에 젖지 않는 옴니포빅 코팅은 생각보다 어려운 주제입니다. 이제껏 테플론을 비롯한 과불화 화합물이 낮은 표면 에너지와 화학 결합의 안정성으로 사용되었지만 문제는 고온 가열 시 화학무기보다 10배 이상 위험한 독가스가 발생한다는 것과 환경에서 분해되지 않고 떠돌다 생물 축적이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이 때문에 과불화 화합물은 순차적으로 사용 제한되고 있으며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물질이나 구조를 계속해서 찾아오고 있는데 최근 아주 짧아 독성을 보이지 않는 수준의 플로린 화합물만으로도 동일한 효과를 구현하는 데 성공했습니다.